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국힘당이 아주 가관입니다. 정치판을 꽤 지켜봤지만 이런 건 처음 봅니다. TV토론의 여론조사 온갖 쇼를 하고 전당대회까지 열어서 후보를 선출해놓고 그 후보한테 빨리 후보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라고 하니 어떤 후보가 말을 듣겠습니까? 그것도 김문수입니다. 사람 잘못 봤습니다. 김문수 후보가요, 정과 5범인가 6범인가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퇴거 불응죄도 있습니다. 퇴거 불응. 안 물러나지요. 아무튼 이제 후보 단일화를 놓고 국힘당 내부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자기들이 선출한 후보를 사기꾼이라고 몰아세우는데 과연 누가 사기꾼일까요? 정작 후보 될 사람을 미리 준비해 놓고 대국민 쇼, 아니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자들이 바로 사기꾼 아닙니까? 지금 권성동, 권영세, 한독수, 지귀현, 조희대 이런 내란 세력들의 행태를 보면 마치 죽은 나무 앞에서 살 길을 찾아달라고 조아리는 미신쟁이들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열심히 싸우세요. 참 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자,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상품 여러분이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검증받은 뉴원양 불고기. 오늘은 정어리몰 공식 호스트 신유진 변호사님의 소개로 듣겠습니다. 네, 정어리몰에서 70만 구독 축하 이벤트 첫 번째 상품으로 준비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뉴 언양 불고기입니다. 다시 돌아온 언양 불고기 1+1+1 세상에 1+1+1인데 총 3팩에 25,700원? 세상에 품질은 더 좋아지고 더 맛있어지고 육즙까지 꽉 차 있는데 무료 배송까지 여러분 정말 이거는 너무 정어리안을 위한 상품입니다. 게다가 70만 이벤트 축하 선물로 준비한 보조 배터리가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 요렇게 생긴 보조 배터리인데요. 이게 꽂는 잭이 무려 하나, 둘, 셋, 넷. 잭이 무려 4개. 잭이 무려 4개입니다, 여러분. 고속 충전도 되는 3만 원 상당의 고급 보조 배터리인데요. 우리 정어리언들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정치 1번지 보실 수 있게 준비한 선물인데요. 정어리몰에서 5만 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께 선착순으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정어리몰 보조 배터리는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요. 70만 이벤트 기간이 끝난 후에도 대상자들을 취합해서 5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니까요. 왜 빨리 안 보내줘? 빨리빨리 받고 싶단 말이야. 라고 하셔도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어리언님들 사랑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동화 구연하는 것 같아. 예. 감사합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우리 신 변호사님 홈쇼핑에서 체험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 정말. 네,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이렇게 정어리몰에서 예쁜 카네이션을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달고 우리 패널들도 모두 다르셨는데 패널 소개 먼저 할까요?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신유진 변호사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어버이날 먼저 우리 정어리언님들 어버이들이 많으시죠? 예,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드립니다. 오늘 윤경호 소장님 부모님 다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장인 장모님만 계십니다. 아, 그러세요? 네. 장인 장모님 전화 드리셨나요? 예, 예. 전화 드려야 됩니다. 아, 이제 끝나고 하실 거예요? 네. 예. 신유진 변호사님은 다 계시죠? 아, 저는 어머니만 계신데요. 네. 전화 드려야 됩니다. 네. 우리 안진걸 소장님은 최근에 예. 얼마 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다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또 눈물 납니다. 어머니 아버님 장인 장모님 다 돌아가셔서 천혜의 고아가 되어 있는데
정말 애청자 여러분, 진짜 어머니 아버님 장인장모님 살아 계실 때 한 번이라도 전화 뵙고 찾아뵙고 그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 항상 건강하시겠지, 괜찮겠지, 늘 막내를 기다려 주셨으니까 기다려 주시겠지 했는데 어느 순간 다 떠나시더라고요. 애청자 여러분, 진짜 오늘이라도 찾아뵙고 전화 꼭 드리십시오. 저처럼 피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두 분이 참 그 사이가 엄청 좋으셨나 봐요. 어머니 가시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님이 작년 9월에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예. 이제 4월에 돌아가셨는데 두 분 다 이제 올해 또 의정하셨는데 한 분이 안 계시니까 아무래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땡큐 이재명님께서요. 앵커님 때로는 아빠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7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오늘 같은 날은 더욱 그립습니다. 이은주님, 대공기 앵커님, 어버이날 앵커님을 뵈면 예전 방송에서 명절에 차가 아무리 막혀도 뵈러 갈 수만 있으면 좋겠다 하시며 울컥하셨던 기억이 나서 숙연해집니다. 반면에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는 지금의 앵커님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흐뭇하게 지켜보실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셨는데 그걸 기억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정말 옛날에 이렇게 어버이날 부모님 뵈러 이렇게 차를 몰고 가면 광주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랬는데 정말 시간이 며칠이 걸려도 좋으니까 사람만 계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요. 그러게 요즘은 KTX로 90분이면 광주 가버리는데요. 100분이면 안 기다려 주셨네요, 우리 분이. 아이고 눈물 나라. 여러분 꼭 찾아뵙고 전화 꼭 드리시고 저는 어버이날 공휴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하. 네. 그 이제는 고령화 접어들었잖아요. 그 상당히 좀 그쪽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춰서 물론 이제 휴일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어린이날도 좋지만 이제 어버이날 좀 찾아뵐 수도 있는 그런 휴일을 만드는 것도 좋겠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어버이날 만들 텐데 요즘에 대선판 보면은 저런 판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이재명 후보 공약으로 적극 제안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요. 한번 그 서민 중산층 경제 살리기 위원장께서 한번 그 예. 경제적 효과도 한번 예, 맞습니다. 고려해서 특히 이제 그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게 아동 이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아동 숫자는 많이 줄어들었고 예전에 비해서 어머니 아버님 숫자는 지금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어르신 인구가. 그러니까 특별히 더더욱이나 어버이날을 계기로 우리가 어르신들과 노인 세대를 좀 더 잘 챙기는 계기로 만들고 쉬게 되면 조금 더 그 계기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김건희 요양원, 최은순 요양원 보니까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하는 거에 이번에 다 사실 확인됐는데 이제 그런 것도 그 5월 8일을 계기로 해서 좀 전면적으로 사회가 좀 일신하고 점검하고 앞으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더 발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 같습니다. 오늘 바로 공약으로 제안해 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제는 거의 뭐 단일화는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실 이제 한덕수는 뭐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권성동, 권영세와 김문수의 대결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너무 그러니까 김문수를 잘못 본 거죠. 그리고 이건 원칙에 어긋나는 거니까 김문수가 지금 시간에서도 유리하고 일단 명분에서 김문수는 자신 있는 거죠. 아니 나는 정식으로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선출된 사람 아니냐. 그런데 그걸 내놓으라고 그러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은 지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바꿔보겠다고 저 난리를 치는데 어쩌다가 국힘당이 저렇게 됐는지 하여튼지 참 이번에 선거 끝나면 여러 가지 참 정리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 내용부터 먼저 다뤄볼 텐데 오늘 아침에 김문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입장을 밝혔죠. 그 내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김문수 후보 녹취를 준비하고 있는데 윤경호 소장님 아침에 들으셨죠? 예. 뭐 이제는 뭐 확실한 소리를 내더라고요. 예. 권성동의 기자회견이 저는 더 가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저는 이번 이 단일화를 둘러싼 권성동, 권영세가 김문수라는 후보에게 가하는 압박을 보면서 이 완장이라는 게 얼마나 절차적 정당성을 거친 경우에 더 힘을 갖느냐. 그걸 여실히 좀 확인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김문수라는 후보는 세 차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경선에서 어찌됐든 과반수의 득표로 지금 완장을 찾지 않습니까? 그 완장을 찾자마자 그걸 지금 벗겨버리려고 하는데 그럴 자격이 권영세, 권성동에게 과연 있느냐. 그들은 비대위원장이고 그런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만큼의 이 과정을 과연 거쳤느냐 이런 거 저는 원천적으로 물으면서 이게 과연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장 천병인 정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 이걸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보면 뭐라고 얘기하겠는가. 이 대의제 민주주의 맞아? 차라리 그럼 뭐하러 그 중간에 여러 절차들을 거쳤을까? 이런 원천적인 질문을 해요. 제3자가 보기에도 이럴 지경인데 그런 점에서 오늘 김문수 후보가 관훈 토론회까지 이어지는 지금도 아마 하고 있겠죠.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하는 얘기가 저는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김문수 후보의 녹취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전에 계획한 듯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경선 후보들은 모두 들러리였습니까? 저는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 우선권을 발동합니다. 저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습니다.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원래 이 원고에 당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가 없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즉흥적으로 집어넣었는데 법적인 분쟁으로도 갈 수 있다.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법 가지고 다퉈도 자신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5월 7일에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추대용 전당대회를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을 했고요. 여기서도 이미 법으로 대응해도 나는 하나도 거리낄 게 없다,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법으로 얘기를 해보자, 법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제 당에서 후보자를 강제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불법이다. 이것이 과연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의문을 품고요. 정당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만 움직이는 이익 집단이다. 그런데 이익 집단이라는 것도 쌍권에게는 자신들의 어떤 당권에 대한 권력 욕심 그리고 한덕수를 옹이하려는 윤석열의 생각을 본다면 윤석열 측에서는 한덕수를 옹이함으로써 제1야당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요. 한덕수는 또 한덕수 나름대로의 또 계산이 있겠죠. 다 각자의 계산으로 이 싸움에 지금 한데 뭉쳐져 있다. 그런데 김문수는 가장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울 수가 있는 것이 정당한 경선을 거쳐서 후보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문수는 여기서 한 발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지금 만약에 법으로 싸우게 된다면 네. 뭘 가지고 다투게 되는 겁니까?
법으로 싸우게 된다면 제일 처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덕수를 추대하고자 하려면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당 지도부에서 교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교체하겠다라는 그런 속셈을 일단은 법으로 가처분을 통해서 금지시켜 놓고, 그래서 당무 우선권을 발동해서 당무에 대해서는 전부 김문수 후보가 결정하겠다. 이거는 국힘당의 당원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무 우선권을 발동해서 당무를 전부 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법으로 붙는다면 김문수가 이깁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한덕수는 지금 등록하지도 않고 국민의힘 당원도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등록된 후보도 아닌데 무엇을 근거로 어떤 명분, 대의 명분을 삼아서 이 사람과의 단일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와 대의 명분이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밀어붙이기로 하는 것이 이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통 무슨 뭐 명분이 있기를 하나 무슨 근거가 있기를 하나 도통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가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명분에서 밀리는 것이 당연히 권성동, 권영세지요. 전당대회를 뭐하러 열었습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가위바위보 하든지 아니면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죠. 사실 한덕수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선출된 사람이 한덕수하고 단일화한다는 거 약속할래. 그렇게 하고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심으로 딱 해놓고 열심히 싸워봐. 무조건 나중에는 한덕수하고 단일화야. 그렇게 하면 그 후보들 뭐하러.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요. 다들 많은 분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당이 나를 버렸다고 떠났는데도 계속 이야기를 해요. 어제는 또 그런 이야기 했어요. 돈 돌려줘.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2억이고 최종까지 간 사람은 1억인가 더 내서 3억인가 냈더라고요. 야, 우리들 그렇게 다 해서 선출해 놓고 한덕수하고 단일화 할 거면 우리는 그러면 뭐냐. 돈 돌려줘. 신인규 대표가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딱 2번 맞는 시계라고 하잖아요. 고장난 시계는 2번 맞으니까. 가끔씩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이 말도 옳게 들려요. 돈 돌려줘야죠. 네. 그런 식으로 했으면. 안 그래요? 안진걸 소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같이 경선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김문수 편을 들어주는 황당한 이제 본인들도 고생해서 했는데 결국 한덕수를 한 들러리, 자기들은 떨어졌지만 당내에서는 본인들이 김문수를 한 들러리였고 당 밖에서는 한덕수란 들러리, 그것도 김문수마저 들러리니까 동병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김문수 회견전에는 박계동 전 의원이 나왔는데 훨씬 더 강한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캠프는 초강경 입장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권성동의 반박 기자회견이 더 웃겼습니다. 이것도 우리 화면이 참 막 본인이 흥분해가지고 막 주먹을 부르르 떨면서 이제 자기들이 뽑은 경선까지 뽑은 후보를 알량한 대선 후보를 뭐하러 경선했어요, 진짜로요. 처음부터 경선 안 하고 한덕수가 출마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하자 그랬어야죠. 아예 처음부터 이랬어야죠. 한덕수 출마할 때 기다렸다가 같이 하자. 그 다음에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대요. 권성동 여러분 한번 보시면 진짜 웃깁니다. 지지율이 내가 높았으면 내가 나갔어. 아 진짜 이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응? 그래서 한덕수가 지금 된 건데 당신 지지율도 안 나오면서 까불지 마. 거의 이런 말투인데 이건 완전히 공당이 아니라 거의 윤석열 김건희 지령을 받고 아예 미쳐버린 거 아닌가. 그래서 김문수가 원래 더 극단 강경파인데 지금 권영세, 한덕수, 권성동이 더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국민들한테도. 권성동이 지금 단식을 한다고 그래요. 단일화를 촉구하면서. 뭐 제대로 단식할 거라고 믿기지 않지만 정상인이라면 사실 밥맛이 없겠죠.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을 때 기자들 앞에 서가지고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나 지금 흥분이 가라앉지를 못해서 못한다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연타를 맞았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고법에서 대선 전에는 판결 안 한다 넘어갔죠. 그리고 또 단일화 이렇게 딱 해서 윤석열한테 밥상을 차려주려고 그랬는데
김문수 버티죠.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법으로도 밀리고 명분으로도 밀리고 오늘 뭐 아침에 곧바로 김문수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얘기하는데 아주 입에 거품을 물고 김문수 후보를 비난하더라고요. 자기 당 후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권성동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아침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민주화 투사인지 3번의 국회의원과 2번의 경기지사 그리고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우리 당의 중견 정치인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치는 본인의 영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 봉사의 정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덕수 후보를 누가 끌어냈냐고요? 한덕수 후보 당원과 국민들이 끌어낸 겁니다. 지지율이 안 나오면 어떻게 끌어내겠습니까?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면은 한덕수 후보가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 스스로 한덕수 후보와 전당대회 직후 바로 단일화를 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한덕수 후보를 끌어드는 것이 당 지도부의 책임이라고요? 당 지도부가 그렇게 힘이 있으면은 대선에 나갔지 대선 관리를 했겠습니까? 저는요, 윤 변호사님, 저 자를 볼 때마다 사람이 어디까지 뻔뻔해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윤석열 탄핵 심판 때 나와서 한 얘기 보고 아니 어떻게 1분 만에 거짓말 드러나는 걸 그렇게 어문 소리를 할까 했을 때 좀 병이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잠시 돌았잖아요. 그렇죠. 권성동 원내대표도 매번 자기가 했던 거 전부 다 논리가 바뀌고 입장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하는 게 저렇게 심해지면요. 자칫 잘못하면 병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덕수, 그러니까 권성동 대표의 얘기, 원내대표의 얘기 중에 지지율이라고 언급한 게 그게 여론조사잖아요. 지금 한덕수라는 전 총리가 이렇게 갑자기 보수층에 대안인 것 같이 나온 건 뭐죠? 여론조사에서 나온 그 지지율이라는 무기 하나인데 그거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느냐. 명태균이가 잘 보여줬잖아요. 얼마나 장난을 치고 지들 입맛에 맞게 잣대를 갖다 대고 그 결과를 갖다 내밀면 일부 언론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다가 그대로 보도해주고 그게 그래서 기정사실화되고 그러면 또 흔히 말하는 지지층, 열성 지지층이라고 얘기하지만 맹목적인 지지층이죠. 그들은 그 따라가고 이게 악순환된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라는 거 이게 그렇게 큰 거기서 나온 지지율이라는 게 그렇게 큰 무기가 될 수 있느냐.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뭐하러 합니까? 이럴 거면은 집어치우세요. 홍준표 후보가 이제 오랫동안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참 날카롭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은 좀 순진했다는 거죠. 이렇게 할 줄 몰랐다. 그런데 김문수는 간파했다. 그리고 그걸 역이용했더라. 그 김문수가 머리가 더 좋은 거지요. 그래 내가 그러면 한덕수하고 단일화 할 것처럼 이렇게 하면 나를 찍어주겠지. 일단 한덕수는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내가 먹으면 땡이지 뭐. 그때는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바로 전략인 거죠. 김문수는 그런 전략을 세운 겁니다. 홍준표는 퇴출당해도 싼 거죠. 그런 전략도 모른다면. 그런데 이제 권성동, 권영세는 윤석열의 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김문수 뭐 어차피 저기 하지 않겠어? 근데 김문수는 지가 자생력으로는 안 될 거지만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한동훈은 절대 안 할 거고 홍준표도 어려울 거고 김문수는 해줄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한덕수 만들려면 김문수를 좀 밀어줘 가지고 김문수한테 넘겨 그러면 넘기겠지. 여기까지는 자기들이 딱 꿈꾸던 거죠.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왜? 김문수니까. 김문수를
잘 모르는 거지. 윤경호 소장님, 김문수가요. 서울대를 다닐 때 이러다가 이제 김문수 칭찬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한번 좀 분석을 해봅시다. 일단 댓글을 보면은 남국유정님, 살다가 김문수를 응원할 날이 올 줄이야. 코코리님도 살다 내가 김문수를 다 응원하네. 김순지님, 김문수 멋져. 레오 최님, 김문수 적극 응원하고 기호 1번 이재명을 찍겠습니다. 그러셨는데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들이 기억하는 김문수의 모습이 좀 이상한 거잖아요. 막 뭐 국적이 일본이라느니 뭐 아버지 국적이 일본이라느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뭐 소방서에 전화 119에 전화해서 나 김문수인데 뭐 그랬던 거. 그다음에 코로나 때 마스크 안 쓰는데 나 김문수인데 그 사람이 저렇게 됐나. 그런데 이제 서울대 다니면서 학생 운동한다고 청계천에 가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래, 보조, 일본 말이 자꾸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이제 시다라고 시다. 그러는데 그거 하고 그리고 막 아주 뭐 학생 노동운동을 엄청나게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극자에서 극으로 갔는데 이럴 수가 있냐 하고 물어봤더니 지난번에 한 전문가가 극자는 극으로 가기 쉽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사람들은 네. 끝에서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버렸는데, 그리고 국회의원 했죠. 또 경기도지사 했죠. 장관 했죠. 그러면서 또 정치할 때 택시 운전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현장에 계속 부딪혔던 그런 깡다구 근성이 있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그렇게 야 내놔 하면은 넘어가겠어요? 김문수로서는 지금 어떻게 찾아온 기회입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뭐 옛날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별의 순간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딱 한 번 말 실수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야기했다가 별의 순간이 와버렸잖아요. 김문수의 별의 순간은 언제였나? 국회에서 야 이번에 계엄 저기 한 놈들 다 일어나. 근데 혼자 앉아 있었잖아요. 그때 헷가닥한 거죠, 사람들이. 아, 김문수. 그때부터 이제 김문수가 대안이 된 건데, 권성동, 권영세가 보기에는 아무리 그래도 김문수가 나오면은 이건 안 되니까. 근데 솔직히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누가 나와도 안 된다는 거 누구보다도 권영세, 권성동이 잘 알지요. 잘 아는데 왜 그러느냐. 어차피 이자들은 대선에는 관심이 없어요. 누가 나와도 지잖아요. 여론조사도 다 있고. 그런데 그러면 대선 지는데, 대선 끝나면 지방선거도 있고, 그러면 이제 공천에서 뭐 좀 생겨먹을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 챙겨먹으려면 당권을 계속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계속 당권 잡으려면 어떤 놈이 나와야 좋겠냐, 이걸 생각한 거죠. 한덕수 대선 후보 나와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한덕수 뭐 하겠어요? 한덕수가 당대표 하겠어요? 택도 없죠. 그럼 한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쉬세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계속 당권 잡으려고 하는데,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는 이제 아니었단 말이에요. 한동훈, 홍준표를 어떻게 돼서든지 막으려고 노력한 거죠. 왜? 저자가 만약에 나와서 대선을 해서 지면 그 다음에 야 너네들 나가 이렇게 할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덕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김문수가 제일 무난하다고 판단했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나쁜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 어떻게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나쁜 놈들이죠. 악질들이죠. 더러운 놈들이죠.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안철수는 뭐 그냥 뭐 어리버리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될 것 같다? 안철수한테는 여러 번 당해봤잖아요. 안 되니까. 그리고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김문수를 밀었는데 이런 결과가 온 거 아닙니까, 안진걸 소장? 맞습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얼마나 이게 궁색하냐면요. 자, 홍준표 말이 다 진실이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이를 용병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나라 망치고 당도 망쳐놓고, 사실 한덕수도 또 용병 아닙니까? 당원도 아닌 사람. 어떻게 따지고 보면 지들 그렇게 음해하고 저주하던 노무현 때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 물론 그걸 윤석열이 쓴 것도 웃긴 일이지만 결국 또 외부 용병으로 또 의존하려니 모양새. 그걸 김문수 싹 간파해버린 거죠. 근데
제가 국민들이나 당원 일부에서는 김문수가 좀 불쌍해 보인 것도 있으니까 더 이 상황이 꼬인 거랍니다. 저는 김문수 제거 쉽지 않다 봅니다. 당무송권까지 발동해 버렸으니.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은 야, 이 개싸움 보니까 너무 웃기다. 후보를 못 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후보를 못 내면 또 너무 싱겁고요. 둘 중에 한 명이 되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완전히 개싸움, 진흙싸움 싸움 돼가지고 압도적 정권겠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출마는 양쪽의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허정태는 핫바지 내세워가지고 대선 뭐 대충 치르고 우리가 당권 계속 잡아먹고 한덕수는 대선 후보 나와가지고 그동안에는 내란죄로 처벌받는 거 좀 피하고 나중에는 자기 만약에 수사하면은 정치적으로 보복한다 이런 이제 방패를 삼을 수 있으니까 이런 계산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벌써 동접이 25,000명을 넘었었는데 어제 70만 제가 돌파 기념. 부탁드린 대로 곧바로 10,000명 넘었잖아요. 오늘 빨리 넘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뒤로 좋아요를 20,000명이나 넘게 눌러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좋아요 말씀 자주 드리는 게요.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서 구독자 수가 빨리 증가했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드러나는데요. 벌써 지금 70만 넘은 지 이틀 만에 또 70만 4천 명 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대선 전에 제가 80만 돌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백운계 정치 1번지가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러면 기존 정어리원들 말고 이제 또 많은 새로운 분들이 보시고 우리 정어리원들과 함께 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구독 눌러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100만 정어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순간 10,000명을 넘었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저도 눌렀습니다. 네. 하하하. 안 눌렀단 말이에요? 아니 다시 이미 눌렀는데 또 눌렀. 두 번 누르면 안 돼요. 두 번 누르니까 지금 해제해서 또 눌렀어요. 두 번 누르면 그럼 좋아요가 세번 눌렀습니다. 사라져. 아니 그래서 그럼 네. 저 여러분 3번 눌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항상 좋아요 부탁드릴 때마다 조마조마한 게 누르신 분이 또 누르면 안 되는데. 그런데 네. 신유진 변호사님, 네. 김문수 후보가 전과가 몇 범이에요? 전과가 언론에는 뭐 6, 전과 6범이다, 7범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2014년도부터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확인되는 전과로는 뭐 이제 연도수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1987년도에는 국가보건법 위반 그리고 2000년도에는 폭행치상죄가 있는데 이거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아닙니다. 벌금 30만 원을 받았는데 요거는 이제 한동훈 후보와의 토론에서 폭행치상죄로 처벌받은 적 있으시죠? 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폭행치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부각됐던 폭행치상죄가 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감염병 예방. 예. 네, 뭐 마스크 안 쓴 감염병 거. 예방법 예. 위반. 네, 요거로 처벌받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퇴거 불응 및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건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퇴거 불응, 우리 지금 화면에도 퇴거 불응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사건이 아주 좀 흥미로운데요. 2019년도 12월 16일에 김문수가 보수단체 국회 난입 사건, 요 사건을 할 때 검찰이 김문수 후보를 주동자로 본 거예요. 주동자로 파악을 해서 검찰은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한 채 집회를 주최했고 그리고 국회 사무처에 정당한 퇴거 요청에도 불응했고 경찰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비과장의 정당한 해산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고 결국 퇴거 불응죄 로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과를 이렇게 딱 조회를 하다 보니까 퇴거 불응이 나와서 너무나 재미있는 거예요. 퇴거 불응 전과가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그러니까 적어도 권성동이 머리가 나쁜 거죠. 그렇게 하려면 전과를 쑥 훑어보니까 퇴거 불응이 있네? 이 사람 하면 안 되겠네. 그거 정도는. 처음에 퇴거 불응 나왔을 때 예전에 이제 노동조합 우리 활동하다 보면 네. 이제 회사 안에서 농성이나 팝을 하다 보면 공권력 투입하고 공권력 투입 전에 나가라고 회사에서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업무방해나 퇴거 불응으로 많이 처벌되거든요. 네. 노조 활동하다 보면 다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국회. 를 그때 저 사건이 네.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2019년도 그러니까 일종의 10월 16일. 그 안에서 나경원 등이 빠르로 날피던 그거랑 비견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냥 그 공천법 개혁법 막는다고 쳐들어가 가지고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간 거거든요. 국회. 근데 사실 우리 운동권들도 해봤지만 저렇게까지는 뭐 안 해봤습니다. 그냥 나가라면 또 나가죠. 국회라는 곳 상징성 때문에. 그러니까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2000년도 사건도 선거운동하면서 타당 지지자들하고 또는 시민단체하고 막 몸싸움까지 불사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노동운동, 민주화운동하다 있었던 보안법이나 집시법은 저희가 그건 지정하면 안 되죠. 그건 네.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시민운동을 공익 활동하다 생긴 전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것처럼 그건 서로 쌤쌤 존중하는데 그 최근에 김문수 정과는 아주 죄질 나쁜데 그중에 태거불응. 국힘당이 절대 태거 안 됩니다. 태거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전과도 전과지만 김문수라는 정치인이 극보수로 이렇게 변신이라고 얘기하면 좋은 거고요. 전향. 그 이후에 보였던 정말 추한 모습의 출발이 저는 아까 그 2019년에 주옥순 등과 함께 예. 가서 거기서부터였고 국회 난입 사건. 그리고 정말 정점에 오른 게 정광훈에게 가서 네. 고개 숙이고 정광훈 목사와 손잡았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전개 과정에서의 정치인 김문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추해질 수 있어? 이런 거였거든요. 그 흔히 말하는 뉴라이트 운동을 하는 쪽 중에 학자들 그룹이 있고요. 과거에 김문수를 모델로, 김문수를 이 사도로 삼아서, 그러니까 사주로 삼아서 쫓아갔던 학생운동 출신의 운동 그룹, 뭐 그들이 나중에 뉴라이트로 전향을 하는데요. 그 그룹에서의 김문수의 그 지도력과 위상은 대단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깡그리 다 어떻게 보면 이 극우 보수의 숙주를 심어주고 숙주를 자임하는 그런 결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의원들이나 아니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지금 김문수 잘하고 있네 이렇게 박수를 받고 있으니 헷갈리죠. 헷갈려. 그러나 저는 아까도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마 하루 치러진다는 거죠. 국민의힘 당원들을 상대로 단일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또 동원된 또 결과가 또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까 권성동이 기자회견이라고 시고 할 때 뭐 80% 우려나는 얘기 벌써 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결과를 끌어낼 거예요. 그게 근데 도대체 얼마나 객관적이고 그게 정말로 민의를 얼마나 반영한 거냐. 그 여론조사라는 거에서 나온 지지율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뭐 써먹는 거 이게 결국 조롱의 대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어제 이제 한덕수하고 김문수가 만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렬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서로 회동을 하기 전부터 권영세 쪽에서 뭐 어차피 안 될 거고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여론조사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전해졌어요. 그거는 뭐 단일화 협상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뭘 단일화를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말을 좀 안 듣는 것 같으면은 두 가지 카드가 있잖아요. 당근과 채찍. 좋은 말 할 때 들어. 힘이 있으면 누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탁을 하든지. 어제 뭐 권성동은 두 번이나 뭐 엎드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랄지를 떨던데 그런다고 됩니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 판인데. 그런데요, 한덕수도 보면은 참 정치력이 없어요. 어제 자기 딴에는 배수진을 친다고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되면 나는 이번에 후보 등록하지 않겠다. 그게 자기 딴에는 무기라고 생각하는 것겠지만 김문수 입장에서는 오냐 너 잘 걸렸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후보 등록도 네. 안 하겠다는 사람하고 어떻게 단일화를 하냐. 바로 봐도 치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라고 나오는 게 과연 그게 배수의 진인지 아니면 막 어린애가 나 그거 안 주면 안 가 막 그렇게 하는 건지 도대체 이게 무슨 정치인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김문수가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는데 나로 김문수로 단일화를 하겠다는 거죠. 김문수로 단일화를 하겠다. 그것도 5월 14일에 그리고 5월 25일 전까지 뭐 토론회도 그때 하고 여론조사 과정도 거쳐서
5월 25일 전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아예 뭐 자신으로 단일화하는 거는 기정사실화. 예. 그러니까 5월 14일에 토론을 하고 5월 15일, 16일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자라고 하는 거는 한덕수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건 더더군다나 자기로 나로서만 단일화가 가능하다라는 정답을 내놓은 거죠. 그 당내에서 네. 옛날 좌파식으로 계급투쟁식으로 네. 남의 자리 빼앗는 사기꾼이라 했잖아요. 네. 그게 지금 벌써 분석이 돌았어요. 여의도 네. 찌라시가 재밌어요. 네. 후보 등록하면 한덕수가 13번으로 등록이 된대요. 그러면 성도 또 예. 희으시니까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덕수가 단일화돼도 13번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만약에 지금 이제 김문수가 참 대단한 거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막 혼내면서 새로운 제안을 내놨어요. 단일화는 시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선거운동 합시다.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합시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토론하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에서 김문수가 만약에 지고 한덕수가 단일 후보가 된다고 칩시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1일이 후보 등록 마감이래요. 그러면 이제 후보 등록이 마감이 딱 되면 그때는 김문수가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단일화를 하려고 권영세, 권성동이 난리를 치지만 안 될 거고. 그래서 만약에 한덕수가 단일 후보가 됐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김문수가 사퇴하잖아요. 국민의힘 후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소속 후보잖아요. 후보 등록이 마감돼 버렸으니까. 무소속 후보면 일단 기호 2번을 못 받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3번이나 뭐 더 뒤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왜? 성이 하필이면 히읗이야. 차라리 성을 가시로 바꾸든지 그러지.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요. 돈이 없어요. 정당이 선거 지원을 못해요. 국민의힘이 무소속 후보 지원할 수 있어요? 이거 바로 선거법 위반이에요. 지원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한덕수 자기 돈으로 싸워야 되는데 한덕수 돈 한 푼에 벌벌 떠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덕수가 결국엔 출마 선언을 안 할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분들은 네. 한덕수가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힘당 누가 경선 최종 후보로 올라간들 단일화에 뭐 제대로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한덕수가 무소속 후보로 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면 한덕수가 본인의 돈을 써서 이거를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는 결국에는 출마를 못할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한덕수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그냥 꽃가마를 태워서 후보로 옹이할 것이라는 말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믿었습니다. 데이비드 김님 출신도 속였는데 성도 갈 수 있지. 한덕수가 아니라 간덕수다. 간덕수로. 내가 한씨가 아니라 간씨인데 원래 간씨였다. 예. 간덕수다. 나도 간씨입니다. 네, 저도 간씨였습니다. 간씨였습니다. 간나고입니다. 네, 진짜로 그 김앤장이 있는 몇 년 동안 수십억을 벌면서 신용카드를 단 한 번도 안 썼고 그게 전 국민적 화제가 됐잖아요. 요즘 아무리 가난한 분들이 학생들도 신용카드를 그래도 한 달에 몇 번은 쓰는데 네. 그건 집안의 대소사와 살림, 뭐 약값, 식료품 전부 다 김앤장 업무카드로 샀다는 거거든요. 네. 자기 신용카드 하나도 안 쓰고. 김앤장뿐만 아니라 예. 뭐 여태까지 다 그렇겠죠. 계속 그 생활이 다 이제 법인카드로 생활했다는 평생을 예. 간덕수와 법인카드로 살아오신 분인데 네. 자, 어제 이제 한덕수, 김문수 만났잖아요. 그거 잠깐 한번 짚어봅시다. 어제 뭐 안 될 걸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대화를 하려면 이런 건 어때? 이런 건 어때야 되는데 그냥 있잖아요. 그냥 버티기. 똥 싸고 앉아서 뭉개기. 방에서 시키는 대로 할 겁니다. 뭐 이렇게만 끔뻑끔뻑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가 오늘 간훈 토론회에서 얘기한 거, 폭로한 거 한번 들어보시죠. 전체적으로 어제 75분간에 걸친 만찬 회동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예, 어제 만찬을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 후보께서 미리 4시 반에 만찬 직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인은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 단일화를 위한 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도 제가 후보가 됐으니까 한 일주일이라도 선거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TV 토론하고 그 다음 여론조사도 해서 단일화 과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가져갔는데 우리 한덕수 후보께서는 그건 생각 자체가 없고 아예 어제 긴급 기자회견 한 거 이외에는 더 할 말이 없다. 정리가 다 된 것이다. 최종적인 아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사실 제가 다 그 내용을 봤는데 11일까지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본인은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고 어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는 전대. 그럼 어떻게 단일화를 해가지고 11일까지 어떻게 마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문수 후보 말이 오히려 지금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덕수가 방금 저 관훈 토론 발언을 듣고 이제 반박을 했더라고요. 오히려 김문수가 아무 대안을 가져오지 않고 사실이 아닌 것을 말했다. 그러면서 단일화 약속을 지키라고 하겠다 하면서 일정을 축소하고 오후 상경이라는데 어디 지방에 내려가 있나요? 한덕수? 근데 네. 누가 뭘 가지고 가서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김문수는 딱 자격이 있잖아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거쳐서 선출된 후보 자격이 있는데 한덕수가 와서 뭘 카드를 내놔야지. 넘겨 그렇게만 하면 넘길 수 있냐? 그런 거죠. 왜 넘겨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난 단일화하는데 나한테 단일화라는 거잖아요. 그럼 김문수 진짜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잘못 본 게 잘못 본 거죠. 넘겨 그럴 때 김문수가 보기에 얼마나 같지 않겠어요. 내가 이놈아 밑바닥 잡초 인생을 살았는데 어디다 대고 나한테 그런 생각이 드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지금 얘기한 단일화는요. 용어 해설을 하면 괄호 열고 네가 관더라잖아요. 그렇죠. 네가 관더라. 근데 한덕수라는 정말 좋게 얘기하면 노예한 관료 출신이 지금 정치인으로 지금 변신하겠다고 들어온 지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정치가 그렇게 쉽습니까? 한덕수의 저런 일거수일투족을 혹시 옆에서 조언하는 참모, 측근 그룹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도대체 총리실에 있을 때 무슨 실장이라는 완장 살짝 찼던 그런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돕는 거 그게 될까? 그러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권성동, 권영세가 보내놓은 마크의 그림자들이 지금 옆에서 도울까? 그렇다 하더라도 저런 자리에 나와가지고는 후보 본인이 뭔가 그림을 그려놓고 정치잖아요. 그리고 밀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쉬울 거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결국 3년 전에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 여론조사의 그 지지율 하나 그거 가지고 너무나 쉽게 가고 당시에 여러 반감이 거기에 그냥 홀딱 가서 배우자에 대한 여러 흠결 이런 것도 그냥 그게 뭐가 문제야 했던 거 한번 속아봤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 그렇게 쉬우면 누군들 못하겠어요. 저는 한덕수가 요거 꼭 제가 덧붙이고 싶은데요. 한덕수가 아무 준비도 안 와서 김문수한테 넘겨라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신임 변호사 말씀처럼 이제 드디어는 급기야는 땡깡 쓴 거 아닙니까? 나 단일화 안 하면 출마도 안 할 거야 하고 그게 이제 김문수한테 압박이 된다는 생각하잖아요. 후라이 안 해주면 학교 안 갈 거야.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엄마한테. 후라이 오늘 안 해주면 학교 안 갈 거야. 근데 어머니가 해주긴 했어. 어머니는 해줬어. 어버이날 기념으로. 근데 한덕수가 김문수 해줄 거 없죠. 저는 한덕수한테 누가 그런 전략을 줬냐. 윤석열, 김건희가 야 문수한테도 우리가 다 이야기해놨어. 조금 개기는 척하고 체면 차린 다음에 분명히 단일화 해줄 거야. 심지어 양보할 거야. 이렇게 저는 신호를 줬다고 봅니다. 한덕수 입장에서는 그걸 믿고 무사태평했는데 보니까 이제 김문수가 윤석열, 김건희 말도 안 들어요.
자기가 돈도 많이 쓰고 지금 세력도 엄청 붙어 있잖아요. 보니까 막 전직 의원들 뭐 이상한 사람들 많이 붙어 있어요. 네. 김행도 붙어 있고 이용도 붙어 있고 막 그 물일으켰던 사람들 다 붙어 있어요. 이 사람들 절대 그냥 안 물러납니다. 왜? 이번에 물러나면 본인들이 지방선거라든지 당권이라든지 다음 총선에 싹 다 아웃되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품 물고 달려든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는 윤석열, 김건희한테 최종적으로 완전히 또 사기를 당하지 않았나. 김문수한테 사기당한 게 아니다. 네. 김문수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분이 있어요. 유시민 작가가 잘 알아요. 네.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고향도 같고 네. 또 그전에 뭐 토론할 때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유시민 작가 뭐 가족들하고도 다 이렇게 인연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서로 잘 아는데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 매불쇼에서 나와서 한 건데 한번 들어볼까요? 두 주체 모두 대의에 헌신하려는 자세가 없어. 이 한덕수는 그냥 집비 몰라. 김문수는 미래가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냥 지금이 좋은 거야,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제가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형님 민중당 하시지 말고 국회의원 배지 다세요, 민주당 가서.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총재 찾아서 인사 한번 하고 그러면 TK 출신에 서울대 출신에 노동운동 출신에 최고입니다, 최고. 무조건 수도권에 좋은 지역구 줄 거니까 거기 출마하세요. 근데 김대중을 인정을 안 하더라고. 한번 이게 꽂히면 백스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유시민한테라도 물어보지. 그러면은 좀 저기 됐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한덕수가 아무것도 안 가져왔냐? 김문수가 아무것도 안 가져왔냐? 누가 더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요, 일단 김문수는 뭐 잘 모르겠어요. 좀 엉뚱하긴 한데 거짓말을 어떤 것을 했는지. 근데 한덕수는 최근에도 거짓말한 게 있어요. 그 한덕수 부인의 무속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잖아요. 박지원 의원은 그 최아영 여사인가? 예. 한덕수 부인의 무속은 김건희 어머니급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발끈해가지고 이거 뭐 당장 고소를 해야 될 일인데 옛날에 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모셨으니까 참는다.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하니까 박지원 의원이 왜 고소하지? 고소하면 다 진실이 드러날 텐데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고 새하얀 진실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JTBC가 그 팩트를 공개를 했어요. 최하영 여사가 얼마나 무속에 깊이 빠져 있는가 진작에 인터뷰론가 얘기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딱 나와버렸어요. 이제는 안 된다니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왜 명리학을 했냐? 저 주역도 공부했어요. 관상 공부도 했습니다. 손금 공부도 했어요. 내가 했어요. 직접. 왜? 하도 답답해서. 나 이 남자 공무원 하는 거 답답했거든요. 하버드 박사를 하고 돌아오면 나는 KDI를 가기를 원했어요. 제가 뭐 명리학이 닥다고 소문이 났죠. 그야말로 명리학 공부하러 같이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알아요. 이 명리학을 공부하거나 이 사주팔자를 본 사람들은요, 절대로 남편 출세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바람잡는 일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다 정해져 있으니까. 지 팔자가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되게 웃겨. 이 사람이 명리학을 지가 공부를 안 해봐서 그렇지, 명리학을 공부하면은, 내 팔자가 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사주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편해지는지 아세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편해져요. 근데 왜 말년에 저렇게 더러운 팔자가 될 걸 몰랐을까? 정해져 있겠죠. 저 얘기대로 정해져 있는 거죠. 팔자대로 살잖아요. 팔자대로. 얼마나 깊이 빠져 있냐면 제 양반이 그림을 그린대요. 예. 근데 풍경화만 그린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 사주, 뭐 얼굴에 뭐 드러나는 유명하죠. 네. 인물화를 미래가. 그리면 관상이 딱 들어와가지고 못 그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빠져 있는 사람인데. 김건희를 능가하는 정도 아닌가요? 그 정도면? 김건희 어머니급이라고. 그러니까. 김건희 그래도 사주 관상을 보고 최정 목사도 불러드리고 다 불러드려서 만나지 저 사람 아예 얼굴 안 봐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알아버려가지고 본인이. 참 조심스럽긴 한데요. 현역 기자 시절에 저 한덕수 지금 후보 부인을 뵐 기회가 많았거든요. 예, 어떤 공간에 이제 자주
뵐 기회가 있었는데 저분이 참 아쉬운 게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막대해요. 함부로 대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남편이 이를테면 고위직이지 부인이 고위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꼭 군의 뭐 사단장 부인은 사단장급이라고 얘기하듯이 근데 그건 중요한 근데 아랫 사람들에게 반말 물론이고 모욕감 주고 그래서 항상 이 작은 집단이든 큰 집단이든 그런 데서 불협화음 그걸로 아주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점이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예. 오랜만에 오늘 동접자가 3만 명을 돌파했군요. 아이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또 이제 2만 넘어가겠네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안진걸님 방송 중에 슈퍼챗 쏘고 그래요. 저기 화면 나갈 때는 제가 그랬어요? 계속 보고 있다가 감사합니다. 70만 33,700원 337 박수? 예. 요즘 MZ세대는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337이 최고 응원이었잖아요. 이겨라. 예. 우리 청군 저기 이겨라. 옛날에 박수 칠 때 337 하자 응원할 때. 짝짝짝. 그래서 삐삐 할 때도 예. 그 좋아하는 사람한테 천사 337 337 그대는 천사다 337 힘내라. 천사 열렬히 유치해. 아이 죄송합니다. 우리는 빨리빨리만 했지. 예. 그러니까 삐삐 시절이 연애를 안 아니 하시죠? 신변호사 씨 어렸을 때 삐삐 응원할 때 337 박수 안 쳤어요? 응원할 때요. 333 짝짝짝짝짝짝. 기억이 나네요. 이게요 대한민국 이후에 사라졌죠. 맞습니다. 그랬구나. 그렇죠. 예. 따따따따. 따따따따따. 그렇죠. 그 네. 337 박수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일단 겁니다. 33,700원 내용을 읽어드려야지. 네. 울 정어리 백운기 TV 70만 축하, 왕 축하, 얼른 100만 가지야. 임세은 소장님 추앙자 그룹, 오동현 변호사, 이희성 변호사, 고부검 변호사, 문종태 대변인, 안진걸 TV 올림. 33,700원에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써주면 이 사람들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임생소 나오면 슈퍼챗을 미안해서 쏠 수밖에 없습니다. 1인당 5만 원씩 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차 기수님도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오열학 꿈동사님은 안진걸 소장님 파이팅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경형님, 베르사 이후의 장민님 정기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소중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한독수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듣고 다른 거 잠깐 짚어보죠. 뭐 고소하고 어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박지원 의원이 그래?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있는데 준비했습니다. 새하얀 진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니라고 한 것은 새까만 거짓말입니다. 한때 비서실장으로 모셨기 때문에 고소 안 한다. 말씀은 감사한데 고소하라고 그랬어요. 고소를 하면은 자기 부인의 무속 행각이 속속들이 드러납니다. 심지어 부인께서 서울신문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는 화가지만은 인물화는 그리지 않는다. 그 사람의 관상이 어른거린다. 그리고 조선일보에 한때 칼럼을 썼던 조영은 교수 같은 분도 그분의 꿈의 해몽에 대해서는 각연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가 이긴다라고 얘기했던 풍수지리 관상 전문가인 백재권 교수도 한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차고도 넘치니까 고소하라고 그랬어요. 예. 야 자신 있으시네요. 그런데 우리가 참 하도 말이 안 되는 짓이라 웃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나라가 무속에 이렇게 빠지고 그런 건 이제 막아야죠. 맞습니다. 정말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자, 고등법원이 결국은 국민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을 6월로 넘겼지요. 뭐 이제 뭐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재판 하겠습니까만은 아무튼 이건 국민이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어제도 그 판결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왜 이렇게 우리 국민이 계속 싸워야 하는가?
이제는 끝났다 싶으면 이놈이 올라오고 이제 좀 숨 좀 쉬나 하면 이놈이 올라오고 징글징글하죠. 징글징글해.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정말로 놀라운 뉴스를 봤는데요. 김학의 사건 있잖아요. 네. 그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그 무혐의 했나? 아니 무죄 선고가 났죠. 네. 무죄 선고가 나니까 형사 보상금 1억 3천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잘못된 판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자, 그 동영상에 나온 사람이 김학의냐 아니냐 이거는 삼척동자가 봐도 아는 거죠. 근데 검찰만 비뚤어진 눈으로 김학의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무죄가 나오니까 너네들이 잘못했으니까 1억 3천만 원 줘. 그래가지고 대법원 무죄가 나면 형사보상금 주게 돼 있죠. 예. 그 1억 3천만 원이 나오는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거 국민 세금인데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이 그거를 못 알아보겠다. 자신은 김학의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계속 이것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고 버티면서 불기소를 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도과된 겁니다. 공소시효가 도과되면서 뇌물 관련해서는 이제 공소시효가 더 긴 걸로 하려면은 뭐 이것저것 끌어들였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그 당시에 한편으로 뭐 1심에서는 기소를 하면서 나중에 다시 김학의를 출국 금지시킨 거는 불법이다라면서 그 사건을 오히려 또 검찰이 또 역으로 자신들이 수사를 하면서 이 사건을 뭉개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학의를 풀어줄 결심을 검찰이 해버렸고 고등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여 주고 그렇게 되면서 김학의가 결국에는 증거불충분으로 최종 무죄가 선고가 된 거고 그렇다면 구금 기간 동안에는 이거는 무죄 선고 난 사람들에게는 구금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형사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형사 보상금이 1억 3천만 원, 1억 2,510만 원, 그리고 뭐 8,999만 5천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결정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윤경호 소장님, 김학의 무죄 선고한 대법관이 누군지 아십니까? 못 챙겨봤어요. 현대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그 김학의 사건 그리고 손준성 최근에도 또 대법원 무죄까지 갔죠. 이 둘 다 검찰이 기소를 딱 아주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것만 걸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무죄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김학의가 한 못된 짓의 원천 그 성접대 네. 이거는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가 지났다. 근데 그거에 또 시간 끌기 뭉개기 뭐 이거 넘어가 버리고 뇌물죄를 갖다 끌어들여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건 검찰이 진해 정관을 봐주기 위해서 잘못 기소를 한 걸로 그렇게도 사실 비판과 비난을 맞습니다. 네. 받은 바 있거든요. 네. 손준성 건도 똑같이 저는 그런 수법을 쓴 걸로 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기소를 한 그 법에는 위법이 없다. 위반이 없다. 그러니까 무죄다. 이런 논리인데 그 사실 상권 분립 얘기하지만요. 과연 이런 식의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건 행정력이거든요. 네. 행정력인데 이 검찰이 그런 식의 자의적인 이 법 집행 기소 이거 바로 이게 이제 기소청 그다음에 공소유지청 뭐 이런 거 사법개혁이 얼마나 제대로 돼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우리 저 전문가인 신 변호사님이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두 마디 한 이재명은 그렇게 탈탈 들어서 정말 죽이려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난리를 피더니 전 국민이 본 김학의는 수사 안 하고 출국금지도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출국금지도 안 하고 도망가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피타한 얼굴까지 더 완전히 영화 찍었는데 그걸 이규원 검사, 이광철 검사,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 당시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랑 해서 출국금지 시켰다고 이 세 사람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재판받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리고 앵커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요 사건에서 핵심 증인이었던 자가 이거 증인 하고 또 검찰에 들락날락 거렸기 때문에 요 증인의 증언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 말씀하셨던 그 대법관, 전 대법관이 그렇게 그 부분을 완전히 핵심 증인의 증언을 날려버림으로써 김학의를 풀어주는데 일조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사실 이거를 검찰에 들락날락거렸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이 날 것 같으면은 무죄 판결이 나야 될 사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만 콕 집어서 그렇게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거죠. 검찰에 가가지고 맨날 불려갖고 진술 바뀐 사람이 유동규, 네. 이정근, 네. 정영학, 김만배 이런 사람들 아닌가요? 이 사람들 인해서 지금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싹싹 털려갖고 전부 다 갑자기 진술 바뀌어갖고 검찰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김성태 전부 다 무죄네. 그럼 이 사람들이 검찰에 의해서 진술이 다 바뀌었는데 김봉현 지금 여러분 다 기억해보세요. 김봉현, 김성태, 유동규, 정영학, 이정근 다 검찰 직전하고 진술이 정반대로 바뀐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김학의 사건은 이 진술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서도 충분히 유죄로 입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검찰이 또 맞장구를 치면서 아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증거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이 되면서 무죄로 풀려나게 된 겁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게 더 예. 충격적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말 이 사법 카르텔 척결 정말 우선 과제로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이번에 대법원의 말도 안 되는 짓에 대해서 가장 크게 목소리를 높였던 분, 아주 특별한 분을 오늘 저희가 2부에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요즘에 아주 핫한 분이죠. 이병철 변호사. 안진걸 소장님 잘 아시죠? 예, 저 변호사님 저를 잘 모르시지만 그 뭐 신인규 변호사님이라든지 임세은 소장님한테도 많이 이야기 들었고 특히 이번에 이제 강혜경 씨나 명태균 씨 변론 관련해서 원래 보수적인 입장이셨는데 이 그 명태균 게트나 13 내란 사태를 보면서 변호사님 자체가 법조인의 양심으로 굉장히 분노하셔가지고 속 시원하게 말씀 잘해주더라고요. 정말 고맙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시는 게 아닌가. 제가 만나 뵙고 싶었는데 오늘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2부에서 제가 만나보기로 하고요. 오늘 슈퍼챗 많이 보내주셨네요. 이미숙님, 모여락꿈동사님, 차기수님, ZZZ님, 그리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김동일님, 남PY 전승남님, 박희선님, 김추월님, 김경형님, 베르사 이후에 장미가 아니고 장마예요. 이건규님, 김영수님, 정용범님, SH님, 장맹길님, 차기수님, 조장현님 정기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소개를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갈고리님 2번이나 보내주셨고요. 보수영님 TV님께서 2부 출연할 때 여러 번 이야기를 하시면서 슈퍼챗을 보내셨는데 제가 그 인터뷰에 집중하느라고 놓쳤더라고요. 지금은 수박 타령보다 압도적 승리를 위해 밭갈이 합시다. 이재명 후보님은 저렇게 힘들게 골목 투하하시는데 우리가 아직도 수박 타령하면 이재명 후보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럴 시간에 밭갈이 합시다. 그렇게 보내셨는데 어제 정성호 의원 아니에요? 정성호 의원도 수박이라고 그래요? 이제 뭐 우리 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참모연한데 좀 중도 성향이 있으니까 이제 수박이라는 지적을 하시는 건데 이 수박이란 말은 우리 애청자들께서는 이렇게 너무 쉽게 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분열과 갈등과 상처를 주는 언어로 지금 악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혁성이 좀 부족하다 보면 개혁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팩트를 가지고 지적하는 정도로 이렇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진단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멸칭은 가급적 이재명 후보도 멸칭은 쓰면 안 된다고 여러 번 호소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정말 그 수박 타령 같은 거 지금은 할 때가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더더욱이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번 선거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압도적으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기로운 덧셈이 필요합니다. 다른 편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지지를 하라고 해야 될 판인데 우리 편까지 가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편, 진영 이런 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맞습니다. 표현은 아닙니다만 슬기로운 덧셈 그렇게 우리가 선거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찰스 권님께서 아주 따끔한 글을 올려주셨네요. 진짜 간시가 있습니다. 성씨로 사람을 놀려서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건 큰 실수했네요. 간시성 가지신 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한덕수 놀리려다가 본의 아닌 실수를 했네요. 그 유명한 가수 감미연 가수님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번호를 앞으로 앞당기려고 지성도
가시나 간시로 바꾸려고 하는데 간신 그다음에 그동안 온갖 떡고물만 노리던 자기 때문에 그래서 간신 간덕수지 성씨 간씨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래도 걱정 끼쳐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전라도 대감님, 백운기님 법무부 장관 하세요. 검찰 아장 내려면 백운기님 법무부 장관 하셔요. 저는요 정어리 TV 하랍니다.